영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못 알아듣거나 상대방의 입에서 처음 듣는 단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잠시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소음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든 상대방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받은 excuse me, sorry 라고 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자존심 때문에 영어를 못 알아들었으면서도 알아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이 외국인 앞에 나서기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인데 무조건 받은 excuse me, sorry 라고만 하면 상대방에서보다 쉬운 말로 다시 해줄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반드시 끝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했는데도 또 못 알아들으면 또 다시 받은 excuse me, sorry 라고 하면 좀 더 쉬운 영어로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듣게 됩니다. 상대방과 친한 사이라면 come again, what did you say 등과 같이 말해도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도중에 어느 부분을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상대방이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려고 할 때에는 일단 wait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킨 후에 I'm sorry, I couldn't follow you 또는 I'm sorry, I don't get it이라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것이 실례라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끝까지 듣고 난 후에 처음부터 다시 말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중간에서 중단시키고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덜 미안합니다. 둘째, 특정 단어의 뜻을 모를 경우의 대처 방안. 상대방이 한 말을 전체적으로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어느 특정 단어의 뜻만 모를 경우에는 what does 모르는 단어 mean, what's the meaning of 모르는 단어 또는 what do you mean by 모르는 단어 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문장만 알고 있으면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는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에서 이쪽의 단어 수준을 감안해서 좀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알아듣지 못한 단어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만일 설명해 준 문장 속에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시 what does 모르는 단어 mean을 사용해서 물어보는 것을 되풀이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대화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뜻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방이 이쪽의 단어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좀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모르는 단어와 마주칠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영어 실력을 빨리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했다가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그냥 대충 해석해서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what does 모르는 단어 mean? 이라고 물어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때는 I mean 혹은 it means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마블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I mean 또는 it means 다음에 자기가 아는 단어를 동원해서 마블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때 I mean이나 it means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비록 마블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상대방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대리석임을 알게 됩니다. 만일 한번 설명했는데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다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면 됩니다. 넷째, 의문문을 두려워 마라. 영어로 곧잘 말하다가도 의문문만 나오면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장이 길거나 의문사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긍정문을 먼저 생각해서 의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문장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의문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영어로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와 동사를 바꾼다든지 내용별로 적합한 의문사를 사용하는 요령만 터득하면 의문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의문문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구태여 의문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긍정문으로 말하면서 말 끝에 억양만 올리면 됩니다. 이와 같이 긍정문의 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의문문을 만들면 어순을 바꾸지 않아도 되므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의사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의지할 말을 확보하라.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말문이 열리지 않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에에 저어 등과 같은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말버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버릇이 남 앞에서 말을 할 때 큰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막히면 언제라도 그런 말에 의지해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의지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Well, you know, you see, anyway 등이 대표적인 말인데 이런 말들은 아무런 뜻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이 의지할 말을 개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말문이 막힐 때 의지할 말이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